신규 간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규 간호사들이 가장 두렵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체열에 관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체열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하며 추적 관찰을 통해 예후를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환자 몸에 직접적으로 날카로운 바늘을 찔러야 하는 침습적인 행위라 많이들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한 번에 잘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환자의 반응을 감당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열할 때 성공적인 체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확한 환자 확인과 정확한 검체 확인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비슷한 경우, 헷갈리는 검체가 있는 경우 등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열의 경우 침습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찔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죠. 병원 내에서는 감염원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염원에 대한 정보를 주의 표식을 통해 공유하고 있어요. 병원마다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환자의 전산, 검체 바코드, 팔찌, 침상 카드 등에 표시하여 주의를 하고 있죠. 특히 혈액조의 환자의 혈액이 노출될 위험이 큰 천자의 경우 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바늘을 사용합니다. 또한 혈액이 튈 위험이 큰 경우 장갑, 고글, 가운 등의 보호장구 착용으로 감염원의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요즘은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DA 기계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검체 바코드를 인식하는 절차를 통해 체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PDA를 사용한 체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컴퓨터로 업무 중에 오더 매니지 창에 처방이 나서 알람이 울리는군요. 어떤 처방이 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바로 수행해달라는 지시와 함께 체열 처방이 났군요. 해당 환자의 경우 전산을 확인해 보니 B형 간염 보균자로 혈액조의 알람이 표시되었네요. 체열, 천자와 같은 침습적인 행위 전 감염원과 전파 경로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염원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병원 내 지침에 따른 올바른 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한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환자의 처방 확인을 마쳤으면 검체 바코드를 출력합니다. 검체 바코드를 보니 다양한 검체 용기가 필요하겠군요. 출력된 바코드를 보니 EDTA, SST, 시트레이트 등 다양한 검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자 및 검체를 확인 후 올바른 용기를 선택하여 출력된 바코드를 부착합니다. 체열을 위해 환자에게 가기 전 출력된 바코드와 검체 용기, 필요한 체열량에 따른 체열용 주사기, 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바늘 등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준비물, PDA, 검체 바코드, 검체 용기, 체열용 주사기, 안전 바늘, 알코올 솜, 토니켓, 장갑. 준비 물품을 가지고 환자에게 가서 환자 확인 후 체열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이룸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팔찌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혈액조의 표시가 환자 팔찌에도 있는지 함께 확인해요. 환자분 어제 시술하시고 혈액 검사 수치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가 처방되었어요. 잠깐 따끔하실 수 있고 5에서 6cc 정도 소량 체열하겠습니다. 체열 전 팔찌와 기계를 통해 한 번 더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혈관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체열 예정 부위에서 약 5cm 위쪽에 토니켓을 묶어 혈액을 우려시킵니다. 토니켓을 적용하는 시간은 최대 2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혈액이 우려되어 정체 시간이 길어지면 농축되어 검사 결과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천자 예정 부위에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소독합니다. 준비된 주사기의 뚜껑을 제거 후 바늘 사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천자 시 피부 조직이 밀려나지 않도록 주사 삽입 부위와 반대 방향으로 피부를 당깁니다. 환자분 살짝 따끔합니다. 체열이 끝나면 토니켓을 풀고 알코올 솜으로 천자 부위를 지그시 누르며 바늘을 제거합니다. 환자분 체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열을 마친 후 검체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환자 확인을 하고 혈액을 담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트레이를 정리합니다.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에 폐기하며 찔림 사고에 주의를 합니다. 정리를 마친 후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PDA 화면에 진단 검사 항목을 누른 후 맨 아래 액팅 수행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체열한 검체가 임상병리과에 접수되면 각 담당 파트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진행 후 결과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이전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비교해서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사 처방이 추가될 수 있으며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립니다. 지금까지 PDA를 사용한 체열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학습하면 술기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알아두면 좋을 실무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정맥 주사요법으로 수액 처방과 혈액 검사 처방이 함께 난 상황입니다. 체열과 정맥 주사는 모두 침습적인 행위로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맥 주사와 혈액 검사를 한 번에 수행하면 좋겠죠? 앞서 설명드린 혈액 검사 절차에서 체열하는 도구만 변경하면 됩니다. 우선 적절한 굵기의 안지오 카테터를 선택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체열 준비를 합니다. 혈관에 삽입된 안지오 카테터보다 약간 위쪽 혈관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삽입된 안지오 카테터 아래에 알코올 솜을 준비 후 스타일렛을 천천히 제거합니다. 준비된 주사기의 바늘을 제거하여 안지오 카테터 허브에 연결합니다. 적절한 속도로 체열을 시행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체열할 경우 혈액이 용혈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느린 속도로 체열하게 되면 클럿이 생겨 검사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혈당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안지오 카테터 챔버에 모인 혈액을 이용한다면 환자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실무 꿀팁입니다. 체열 후 주사기 내에 혈액이 남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조직물류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체열 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 용기 역시 조직물류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체열 후 멍이 심하게 든 환자군요. 왜 이렇게 심하게 멍이 들었을까요? 체열을 하면서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부 출혈이 생긴 상황입니다. 심하지 않은 멍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환자분의 경우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체열 직후 멍이 든 경우 혈관 수축으로 지혈을 돕고 출혈을 막도록 냉요법을 먼저 진행합니다. 2, 3일 정도 후에도 멍이 남아있는 경우
온열팩을 이용해 혈관을 확장시켜 출혈로 인한 노폐물이 혈액 내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체열 후 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겠죠?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임상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체열을 하면서 혈관을 찌르게 되면 미세한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체열 후 바로 혈관을 압박하지 않으면 혈액이 주변으로 새어나와 멍이 생기게 되는 거랍니다. 따라서 체열 후에는 문지르지 않고 꾹 하고 눌러 지혈이 필요함을 환자에게 꼭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체열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실무를 수행하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체열하기 전에 검체의 종류에 따라 금식 여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당 검사, 지질 검사가 검사 6시간에서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하죠. 검사를 처방받은 후에는 금식이 필요한 검사인지 환자의 마지막 식사 시간은 언제인지 미리 알고 처치를 수행한다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 진행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체열 후 다양한 검체 용기에 체열한 혈액을 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체 용기가 다양하게 있는 경우가 체열된 혈액을 담는 데도 순서가 있어요. 병원 지침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혈액 배양 검사를 우선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검체 용기가 들어있는 시약에 따라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검체 용기에 넣습니다. 블러드 컬처 버틀의 경우 혐기성 버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체열한 주사기 내에 공기가 포함된 경우 호기성 바틀에 먼저 혈액을 담아야 합니다. 체열을 마치고 검체 용기에 담으려고 하는데 혈액이 부족하여 다시 체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난감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검체 확인 후 체열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체열량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체별 적정 혈액량에서 여유분으로 2에서 3cc 정도를 예상 체열량으로 계산하는 걸 추천합니다. 검체 용기의 종류와 적정 혈액량을 살펴볼게요. 블러드 컬처 버틀 약 8에서 10ml, 소디움 코트레이트 튜브 2.7ml, 플레인 튜브 5에서 8ml, SST 5에서 8ml, 헤파린 튜브 3에서 8ml, EDTA 튜브 2에서 3ml, 소디움 플로라이드 튜브 2에서 3ml.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수액을 맡고 있는 쪽에서 체열을 하게 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수액을 맡고 있는 쪽에서 체열을 하게 될 경우 수액을 약 5분간 중단한 후에 체열을 해야 합니다. 접근하기 어렵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의 술기 경험을 쌓으면 능숙한 간호사로 거듭날 거예요. 체열의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신규 간호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